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볼로냐입니다. 먼저 라치오는 직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대 0의 승리를 따내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2경기 2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 이전 3경기에서 1무 2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었는데 칼리아리전 3대 1의 승리를 통해 확실히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모양새입니다. 다만 승리를 따낸 뮌헨전도 손실은 있었습니다. 펠레그리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 대체 자원인 히사이마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것이지만 마로시치가 양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라짜리가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상태라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로마뇰리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 없음에 따라 수비진의 이탈자가 더 늘어난 것은 다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삼선 쪽에도 로벨라가 부상으로 빠졌고 베시노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서지 못합니다. 주중 뮌헨을 상대했던 알베르토, 카탈디, 귀행두지의 조합에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시즌간 세리에A 최고의 스코어러였던 임모빌레의 올 시즌 활약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지난 3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며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측면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는 이삭센의 생산력이 그리 좋지 않기에 팬들은 최근 부상으로 결장 중인 자카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수비 쪽 가용 자원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최근 10경기 중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2경기 밖에 되지 않는 등 수비 성과는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최근 홈 4경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기에 수비에 대한 자신감은 상당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다음 볼로냐는 직전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2대 0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는 중이고 그 이전 5경기에서 3무 2패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었는데 2월달에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팀의 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부상자는 수마오로 정도로 장기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 프로일러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설 수 없음에 따라 3선 자리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만 모로나 엘 아조우지 같은 확실한 대체 자원들이 있기에 공백 문제가 아주 크다곤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지르크지가 최근 2경기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핵심 윙어 오르솔리니가 지난 5경기에서 5골을 넣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 겨울 영입한 오드가르드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도에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하며 측면 자원의 가용폭이 더 넓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치오는 최근 11번의 볼로냐전에서 5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근소하게 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11번의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승리한 경우는 단 한 경기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선 꾸준히 홈팀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갔었습니다. 이는 올 시즌 계속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던 볼로냐 팬들에겐 그 불안함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라치오는 최근 홈 4경기에서 모두 실점하지 않을 정도로 홈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볼로냐가 최근 좋은 득점력을 갖고 있다곤 해도 이를 쉽게 뚫어내진 못할 것입니다. 다만 라치오도 득점 패턴이 다양한 편은 아니기에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운영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가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요 바이에카노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먼저 라요 바이에카노는 이번 시즌 24경기 5승 9무 10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하위권에 근접한 바이에카노는 최근 9번의 홈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바이에카노는 지난 월요일에 치룬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후반 76분에 알바로 가르시아가 말로르가 한 골을 추가했지만 2대 1로 패배했습니다. 바이에카노는 부상 문제에서 별다른 고민이 없지만 디에고 멘데스가 유일하게 경기 중 신체 불편함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번 시즌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에카노는 지난 11월 바르셀로나와는 1대 1 무승부, 이번 시즌 강력한 상대 지로나에는 2대 1로 패배했으며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상대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24경기 19승 3무 1패 승점 61점으로 리그 순위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최근 펼쳐진 2위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시원한 대승을 거둔 레알 마드리드는 승점 3점을 가져가며 지로나와는 승점 5점 차입니다. 3연승을 노리고 있는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주요 선수들의 이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옐로 카드 누적으로 페를랑 멘디가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 가르시아가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에 다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상 악재에 시달리는 레알 마드리드는 장기 부상자 다비드 알라바, 티보 쿠르투아, 에데르 밀리탄과 안토니오 리디거가 근육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앙 수비수의 공백이 커졌습니다. 또한 주드 벨링엄이 3월까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브라임 디아즈가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상 악재와 주요 선수들의 이탈로 최고의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도 레알 마드리드는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18경기 중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이번 일요일 경기에서도 바예카노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피오렌티나입니다. 머넛 엠폴리는 경기력은 유럽 전역에서 최악에 속하며 특히 공격에서 단 한 골로 상위 5개 리그에서 이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한 팀은 없습니다. 토마소 발단지의 살레르니타나전 골로 아우렐리오 안드레아 졸리 감독이 네 번째 지휘봉을 잡은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엠폴리는 여전히 시즌 첫 원정 득점 또는 승점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또다시 패배하면 지난 17년 동안 개막 9경기에서 승점 4점 이하를 기록한 세 번째 팀이 될 것입니다. 첫 7경기 중 6패를 당한 엠폴리는 A매치 휴식기 직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엠폴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전반전 프란체스코 카푸토의 슈팅이 VAR 판독 결과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폴리는 지난 12번의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피오렌티나는 엠폴리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이번 토스카나 더비에 임하지만 A매치 휴식기가 나폴리에서의 환상적인 승리로 쌓은 기세를 꺾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폴리를 이길 때에도 요시프 브레칼로가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반전 득점을 기록하는 등 빠른 출발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24번의 세리에 A 경기 중 인터 밀란 원정 경기와 지난 시즌 나폴리 원정 경기를 제외하고 22번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을 기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한 번 승리하면 승점 20점이 되며 피오렌티나는 승점이 3점으로 바뀐 시대에 9경기 만에 가장 좋은 출발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3번의 원정 경기는 라치오, AC 밀란, 로마로 향하고 그 사이에 유벤투스가 아르테미오 프랑키를 방문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경기 결과는 이번 시즌 피오렌티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폴리와 아탈란타를 이미 이겼고 인테르에서만 패한 피오렌티나는 이번 경기에 확실한 승리 후보이며 이번 토스카나 더비에서 기록적인 승점 3점을 노릴 것입니다. 엠폴리 역시 안드레아 촐리 감독 부임 이후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었지만 대부분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우디네세 대 칼리아리입니다. 먼저 우디네세는 15위로 24경기에서 3승 13무 8패를 기록하며 승점 22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1대 0으로 격파했습니다. 유벤투스의 홈에서 비기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마인드로 저득점 양상을 유도한 것이 전반적으로 잘 먹혔고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디네세가 득점력을 노리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공격을 사실상 루카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의 선수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공격형 미드필더들도 기복이 심하고 토뱅, 페레이라가 번갈아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리아리의 원정에서의 약점을 생각하면 우디네세가 근소하게라도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디네세도 올 시즌에 홈에서 점유율이 4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칼리아리는 9위로 24경기에서 4승 6무 14패를 기록하며 승점 18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로마와 라치오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상대가 유난히 까다로운 중상위권 팀이기는 했지만 일단 당분간은 강등권에서 허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는 생각보다 수비에서의 압박이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칼리아리가 원정만 가면 홈 경기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칼리아리의 연고지가 섬이라는 점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소모에 영향을 끼치는 듯 보입니다. 결국 칼리아리가 명확하게 체력에서의 우위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칼리아리가 원정에서는 매우 약한 상태이며 체력적인 문제가 원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디네세도 공격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압도하는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의 경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